이것도 힘들죠. 이 정도.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대체로 지금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 선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50에서 60점. 자, 우선 답을 한번 불러드리고 천천히 해설할 테니까 그날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 21번에 1번, 22번에 3번, 23번에 3번, 24번에 5번, 25번에 3번, 26번에 4번, 27번에 5번, 28번에 2번, 29번에 5번, 30번에 5번, 31번에 3번, 32번에 4번, 33번에 1번, 34번에 3번, 35번에 1번, 36번에 2번, 37번에 3번, 38번에 5번, 39번에 5번, 40번에 4번입니다. 이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시험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이것을 바로 잡아서 시험 이제 17일 긴장하기가 딱 좋은 시기네. 17일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탁탁탁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동형 모의고사 봤던 거를 모았다가 시험 직전에 이걸 계속 전 과목으로 행으로 풀어보세요. 이제는 예를 들어 오늘은 민법부터 1회 문제를 다 풀어보겠다. 그러면 전 과목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한 과목씩 보잖아요. 하루에 한 과목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임박하면 오늘 어떤 문제를 푸냐. 오전에 민법, 부동산 학개론 시험 봤던 걸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오후에 2차 과목 중에서 2차 1교시를 풀어본다든가 저녁에 2차 2교시를 풀어본다든가 이래서 하루에 전 과목을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 그래야 감각이 살아나. 시험 당일날 다 하루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한 과목씩 정리하는 습관은 지금 고기에 익숙해 있지만 이제 이걸 자꾸 늘려서 하루에 전 과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이것은 등록상 정정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등록상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등록상을 고친다. 이걸 정정이다. 특수한 이동 사유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자, 어디에 등록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친다. 그러면 고칠 때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죠? 크게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소유자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했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정정하면 이것이 보다 요게 토지 이동이고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같이 정정해 준 거라 했죠. 그래서 특수한 이동 사유에 들어가 있다 했어.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졌었죠? 여기는 첫째, 경계 정정은 따로 구별했어. 왜 그러냐면 경계 정정은 경계의 정정과 더불어 면적 변동도 수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경계정정. 경계정정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신청만 허용되지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함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때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내면서 경계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이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이해 가름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 이런 게 들어간다 했어요. 그 다음 요 경계정정을 빼놓고 나머지 직권정정 사유, 직권정정으로 법정된 사유가 있다. 법에서 정해진 거. 이거 10가지가 있다 했죠. 10가지. 10가지는 대부분 절차상 하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 뭐뭐과 다르게, 잘못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이게 없는 것 중에 제 2호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위치정정. 위치정정은 뭐라고 했죠?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걸 말한다. 6호에 가면 지적우연회, 즉 측량 분쟁이 생겨서 요 지적우연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정할 때 이것은 심판, 판결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경계나 면적을 고치더라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제 8호에 가면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 공무원이 통지가 있을 때, 하필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지적 공부를 합병전 상태로 돌려놔라. 그리고 마지막 이거 말고 또 10번째 하나 더 있는 게 등록전환 시. 이 등록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직권정정이다. 이렇게 했고, 소유자 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권리관계이므로 기준이 등기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니까 등기가 된 토지라면 좋지만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생기더라. 그러면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즉 소유자가 스스로 이름이 잘못돼서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공무원이 이걸 확인했을 때 직권으로도 고칠 수 있더라. 이때 신청 또는 직권에 고치려면 근거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여기에 등기상 증명서, 등기필증, 그 다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등기부를 언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 정정이라면 이것은 이름을 개명했거나 이런 걸 말한다 했죠.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만 되고 직권을 할 수가 없더라. 개인 인적사항은 아무도 본인 이외 본인과 특수관계인 이외에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라고 해서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다.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만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 틀,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직권정정사유에 대해서 소유자 정정 신청할 수 없다.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권정정 사유란 건 뭐예요? 이 직권정정이란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공무원은 직권을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인데 직권으로 안 고쳐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되느냐? 금지돼 있어요, 소유자 신청을? 아니에요. 소유자 신청은 상관없는 거. 이거는 직권을 할 수 있다 얘기는 소유자 신청해도 무방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1번처럼 직권정정 사유에 대해 소유자 정정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 다음 2번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걸 얘기하고 있죠. 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지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에 정정할 수 있다. 자, 미등기 토지는 뭐가 된다고? 직권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나 소유권에 한 오류가 있을 때 이걸 발견하면 지체 없이 대장 사유론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한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토지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여기 토지 표시,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토지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오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4번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지적 측량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측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정정이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면적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요게 적부심사, 지적인 의결, 측량 적부심사에 따른 의결. 이건 뭐라고? 직권정정 사유의 법정된 사유다. 그래서 5번만 맞는 겁니다. 자,
자, 2번처럼 용어 정의. 여러 번 봤었죠.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첫째, 경계점 하면 뭐로 끝난다고 했어? 경계 한 번씩 굴곡된 꺾이는 점, 굴곡점 이렇게 점은 점으로 끝나야 돼.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고 요 경계점은 경계가 한 번씩 꺾인 굴곡점이다. 이 굴곡점은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에서는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도해 형태로 표시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표시했어요. 굴곡점이라고 해요. 점. 그래서 1번 지문은 경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나 소유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토지 이동, 이 이동은 지적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토지 표시를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한다. 이 토지 표시 몇 가지? 6가지. 뭐예요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 3가지를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란 도면에 등록된 경우. 자, 축척 변경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에 대해 지적도에서 도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면. 이 도면은 무엇을 줄임말이라 했지? 도면은 지적 도면을 줄이면 이것은 도면이야. 도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도면에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에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한 단위지역으로서 자 동리 이에 준한 지역인데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한다. 법정동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행정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속지역도란 말이 나오면 측량하지 않고 전상화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연결 작성했는데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는 도면이다. 즉 연속지역도란 말을 하면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지적정리한 설명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작성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번을 정리할 때 지번별 조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지번 부여 방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 전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 했지? 그때 뭐라고?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상소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지적정리 신청할 수 없다. 지적정리 신청, 토지 이동 신청권자에서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소유자를 하면 법률 행위로 한 경우는 등기된 자가 소유자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선 등기하지 아니해도 상속받은 사람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지? 그럼 소유자니까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그래서 상속인도 지적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로서.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지번이 지금 제시된 5필지를 5의 4번지를 3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뭐라 했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자, 이걸 분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필지는 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최종이 7에서 끝났지? 그러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렇게 하겠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자,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부번이 2번 나와야 된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후 경위 측량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할 때 자, 면적 측정 방법 반드시 기억하라 했지. 자, 전자면적 측정기법과 전자면적 측정기
사인출한 경우와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자, 요때 전자면적 측정기는 측량 도구가 평판이나 전자평판, 그다음 이것은 측량 도구가 경위 측량 방법.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 경계점 좌표 등품을 작성한 지역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 되고,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써서 일반 지적도 임야도 작성한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5번 지문은 경위 측량 방법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 뭘 찾으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지목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못한 걸 찾아라. 자, 황무지 습지.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황무지 습지는 임야. 임야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7가지 기억하라 했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 뭐라고 한다? 임야. 임야. 임야는 도면에 표기할 때 첫 글자를 쓰는 24가지를 첫 글자 쓴다 했죠. 4가지는 차문자 쓴다 했지. 이게 뭐예요? 천원차장. 요 4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요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빼고 나머지는 첫 글자이므로 임야는 요 4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원칙 따라가서 뭐라고 한다? 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이므로 임이라고 쓰는 것이고, 병원이나 백화점 등 부지 인근에, 자 거기 보면 인근이라는 말이 핵심이죠. 우리가 차를 주차하고 있다. 그럼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데,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인데, 요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 요 단서 4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거?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이건 주차장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더라. 다만 요 부설주차장 중에서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의 인근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다시 뭐가 된다? 주차장이 되므로, 주차장은 지목 여기 차문자 4가지 중에 어디? 차. 여기 들어가 있네. 천원차장이니까 뭐라고 한다? 이것은 차가 되는 차.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주가 아니라 차로 등록해야죠. 주차장이므로. 예외. 그 다음 3번은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및 그 유지를 위한 뚜구이 부진 도면에 등록할 때 국어. 여러분들이 지목에서 국어와 하천을 구별하라고 했죠? 자, 국어, 하천의 차이점 뭐라고 했어? 국어, 하천 차이점은, 국어는, 자, 하천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천, 이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다.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다.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국어와 하천 중에서 자연의 유수가 있고 규모가 커야 될 하천이 되려면, 자연의 유수라는 말 뒤에 보니까 규모가 작다는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국어로 가. 그리고 하천에서는 그 뚝, 방수제 이런 것들, 방파제, 방조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뚝은 전부 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국어에는 뚝이 있다. 이건 그냥 국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독립적인 제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저 차이점을 잘 보셔서 특히 이 부분, 자연의 유수 나오면 우선 하천을 생각하되 뒤에 규모가 작아. 그럼 어디로 간다고? 국어.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뚝 전부 다 국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구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원상회복 조건을 하지 않고 임야인 토지에 허가된 채석장의 부지를 등록할 땐 잡종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를 여기 흙을 파내거나 이 채석장이나 돌을 캐내는 곳이죠. 채토장, 흙을 파내는 곳은,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데, 잡종지 중에서 단서가 뭐가 있나? 원상회복 조건, 즉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잡종지에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잡종지라는 얘기예요. 항상 단서, 지목에서는 단서들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단서, 거의 시험 문제 단서들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설 무진 전부 다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학교 울타리에 쓰면 다 학교용지야. 여기 떨어졌다는 말이 나왔을 때만 제외시킵니다. 떨어졌다. 그 다음 5번 문제처럼 면적 중 틀린 거. 면적은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돼. 자, 면적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했지? 제일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된다 했어? 축척 분모. 자, 우리 도면에 축척 분모가 첫째 1000단위를 넘느냐, 1000단위. 아니면 100단위냐. 예를 들어서 1000단위를 넘는다는 건 만약에 1200분의 1이다. 100단위라는 건 500분의 1이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디가 축척이 큰 거예요? 응? 이게 크죠? 이게 크다고, 이게 작다. 그럼 정밀도는 어디가 높은 거야? 축척이 커야 이게 정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정밀도가 높다면 여기서 이제 등록 자릿수부터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 하게 최소값부터 보세요.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여기선 1제곱미터가 최소값이야.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등록해야 돼. 여기선 최소값이 얼마냐? 0.1제곱미터 최소값이야. 이거보다 작으면 0.1로 등록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이것은 자 어디까지 한다 했지? 제곱미터 자리. 요 제곱미터 자리가 어디야? 1의 자리. 즉 자연수값만. 여기는 제곱미터에서 소수점 이하로 하나 더 들어간다 했지? 제곱미터의 한 자리. 요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러려면 남는 수를 정리해야 돼. 남는 수를 뭐라고 했다? 단수, 끝수. 요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때 여기는 0.5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여기선 0.05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요 기준값보다 자 이거보다 초과 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건 올려주고 기준값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리면 된다. 근데 이때 같으면 어떻게 한다? 같을 때 5사협 한다고 했지? 5사협이라는 것은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수도 있더라. 이때 버리는 건 언제? 구하고자 하는 끝자가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올리는 건 홀수로 끝났으면 올린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100단위와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거 뭐라 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또 경우의 측량 방법을 써서 지적 확정 측량하라고. 지적 확정 측량하라고 뭘 작성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100단위와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새롭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심기가 예민할까 봐 잘못 건드려서 제가 화를 내게 시키면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배웠던 내용 생각하시죠? 처음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럼 1번 질문 보세요. 축척이 1000분의 1이니까 두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지? 자릿수부터 결정해야 돼 먼저. 일필 산출 면적이 229.45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229.45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릿수부터 제곱미터 자리 즉 229 자연수값 요까지만 결정해야 돼. 요 소점 이하를 정리해야 돼. 그럼 남는 거에 0.45가 남았어. 기준값 0.5와 비교했을 때 이게 자 크냐 작으냐 같으냐 어때? 작잖아. 이거보다 작지? 미만이니까 어떻게? 미만이면 버려라. 버리니까 얼마로? 229로 등록한다. 자 2번은 경계점 좌표. 자 여기 나왔네.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야. 그러니까 어디? 100단위와 같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죠. 그럼 230.55가 나왔어. 그러면 230.55가 나왔으면 어디까지 등록하라고? 소수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그래. 등록하려고 봤더니 남는 자릿수가 자 0.05가 단수 남았단 말이야. 기준값 여기 0.05와 비교했더니 어떻다는 거야? 같아. 0.05와 같아. 같으니까 545입을 한다. 같을 땐 뭘 한다고? 545입을 해.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 이때 버리고 올리고 결정은 구하고자 끝자리 요걸 본다. 끝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는 거야. 5가 홀수이므로 올려서 230.6으로. 이제 이해되죠? 약간 이번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틀리고 나와서 이런 사람이 꼭 있어 수험생 중에.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연습했는데 실제 시험에 너무 쉬워서 틀렸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문제 나왔을 때요. 면적 단수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 3번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서 자 600분의 1 나왔으니까 어디 100단위 소수 첫째 자리까지죠. 자 산출 면적 0.07이네. 최소값이 0.1이네. 이거보다 작아. 그럼 무조건 얼마로? 0.1로. 그 다음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입니다. 1200분의 1000단위 최소값이 얼마라고? 1이 최소값이야.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얼마다? 1이야 1. 그 다음 5번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적 면적 측정 결과 100.15 나왔다. 그럼 요거 똑같이 100.15. 그럼 어디까지 한다고 했어? 여기 소수 첫째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남는 게 얼마? 0.05가 나왔으니까 여기 같죠? 5, 4, 2 보려고 봤더니 여기 뭐예요? 여기 홀수니까 올려서 얼마로? 100.2. 자 이제 면적 여러분들 연습을 시킨 거니까 이 정도만 연습하면 면적 처리 방법은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에 대해서.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로 이루어졌다 했지? 총 19자릿수로 이루어졌다.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했지? 도면에만 없어.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고유번호야.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19자의 숫자 구성도 알아두라 했죠. 맨 앞에 10자의 숫자는 행정구역 표시, 즉 소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11번째 한 자리, 요게 지적공부 종류. 뒤에 8자리가 지번, 요게 8자리가 지번. 여기 표시한다 했어. 그래서 요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하다. 1일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든다 했죠.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 이거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지문은 바로 고유번호 설명이고 2번 자, 이 고유번호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라 그래서 소재 지번 빼놓고 뭘 알 수 없습니까? 지목을 알 수 없다.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목을 알 수가 없고 토지 면적도 알 수가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고유번호에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고유번호가 주어졌을 때 보기처럼 주었을 때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지금 고유번호 11번 숫자 보니까 뭐야? 2지 2. 2란 건 임야대장 등록지야. 그럼 임야대장 임야도 이 축척은 일반 축척 6,000번을 쓰고 3,000번도 있지만 전부 다 1000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6,000분의 1이라. 그럼 어디까지? 자연수값만 등록해야 되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가 아니라 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자 3의 필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 지번은 앞에 0을 뺀 12에 3, 4 임야도니까 앞에 산을 붙인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이라고 했지.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토지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7번 문제 공유전명부의 등록상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공유전명부는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니까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이다.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소유권 지분이 있다 했지? 소유권 지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광의 대장이므로 소유자 인적상 즉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소유자 표시가 나와. 소유자 인적상이 나오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날짜 몇 월 며칠 날 소유자 바뀌었는지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원인 일자 이런 것들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다. 틀린 거라고 했어요. 1번 소재지번 다 공통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2번 소유자 성명 등 들어가죠. 소유자 변경 날과 원인 들어가죠. 고유번호는 당연히 어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고유번호 여기 있겠어 없겠어? 고유번호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도면에만 없다 했잖아. 도면에만. 그래서 지목과 면적은 들어갈 수가 없죠. 지목과 면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 임야 대장에만 그래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셨고 8번 문제 보세요. 경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인데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 경계 국정주의. 국가만이 결정한다. 경계 직선주의. 반드시 직선으로 만들어라. 경계 불가분의 원칙. 나눌 수 없다. 경계 부동성의 원칙.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원칙. 부동성 원칙.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경계에 대한 원칙이야. 경계 원칙. 그래서 1번 경계 원칙을 말했고 2번 토지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적이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면 되고 지상 경계의 그 형성 구조물 등의 소유자 다를 때 소유권에 따라간다. 이것은 자 고저 차이가 없으면 뚝이나 담장이 중앙이라 있고 그 다음에 고저가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된 지형은 경사면의 상단부 이런 게 있었죠. 절상 요때 뚝이나 담장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 이 단서가 붙어 있어. 그 소유권에 의한다는 단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부상의 경계와 외형상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특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자 이런 특수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기술적인 착오로 경계가 잘못 등록됐다는 것이 명백하고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대로 거래하기로 약정했다는 특수한 경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다면 전부 다 뭐야? 지적 공부상. 이 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상의 면적. 그래서 외형상의 경계가 기준이 아니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 공부상 경계.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여기서 아까 지상 경계 결정 기준 할 때 여기 또 추가적으로 나간 게 더 있었죠.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만 해수면에 접했을 때 물이 나오면 어디라고 했어? 예?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평균하면 틀린다 했지. 제방이 나오면 어디 바깥쪽 어깨에서 외측 어깨에서. 그래서 요 암기했던 거 고저 무증 유아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했던 사항들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설명 좀 옳은 거. 첫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들지 않고 어디 일부 지역에서 만든다. 그리고 2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필지별 면적 결정은 지역 도면에 따르는 게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에서 면적 결정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여기 산출하지 않아. 어디서 산출한다?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요 좌표 값을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 좌표 값. 그래서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작성한다고 했어?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 어디예요? 이 일부 지역이란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또는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지역. 요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일부 지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을 한 지역. 요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 라겠죠. 일부 지역에서만 만드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 3번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4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원칙이 얼마다? 500분의 1입니다. 지적도 축척은 원칙 500분의 1. 그 다음 5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임야대장, 임야도. 자, 임야대장, 임야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자, 기간에 관한 사람 틀린 걸 찾으라. 기간. 이건 여러 가지 숫자들 이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축척 변경에 관해서 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출했다. 그러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자, 시행공고가 며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다음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지문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금 복구할 때 토지 표시 등을 어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게시하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다르게 되면 분할 의무가 있죠. 60일 이내 분할 신청해야 됩니다. 분할의 의무, 예외적으로 의무화 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11번 등록 전환 문제 주의하라 했죠. 등록 전환은 개념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 1번 지문처럼 자, 임야도에 등록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자, 등록 전환의 경우는 등록 전환은 기본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가면 틀린다고 했어요. 개념상. 그리고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부산으로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시행령의 3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던가.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 3가지와 또 사무처리 규정에 소유자가 임야대장 지목을 그냥 신청한 경우 이거 포함해서 총 4가지의 경우는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라 했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요만이 나오면 이것은 예외에 들어가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그냥 신청했다. 이것도 예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경우죠. 세 번째, 자, 임야 소유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여기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건 간에 등록 전환의 경우는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전부 다 새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해서 이게 지목 변경이 아닙니다. 등록 전환일 뿐이다. 그래서 측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됐음을 증명 서류 4번을 첨부해야 되지만 소관청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낼 필요 없지. 그래서 확인해서 가름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쓴 것이고 5번처럼 자, 신규 등록을 빼놓고 모두 다 등기 촉탁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12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형질 변경 용도를 바꿨다. 이 이를 이유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틀린 걸 찾아라. 자, 토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면 60일 내 분할 신청 의무가 있죠. 따라서 1번 지문처럼 필요에 의한 분할이므로 신청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60일 내 분할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무엇을 같이 내라 해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자, 갑이 토지 분할할 때 지상경계는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된다.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에서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가 4가지 있었지. 그 다음에 4번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어떡하라 했지?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적공무상 면적 경계를 정정해라. 이때 지적공무는 어디를 말한다 했어요? 분할 전 지적공무 말한다 했지. 분할 전 지적공무. 만약 허용 오차 범위 2 이내에 있으면 어떡하라 했어? 허용 범위 2 이내일 때는 어떡하라 했어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뭐라 했지? 안분한다. 허용 범위 2 이내일 때는 안분. 즉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줬고 초과할 때는 지적공무상 면적 경계를 정정했는데 이때 지적공부란 뭐다?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차 정리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5번에 지문 5번에 토지 개수는 자 물리적 현황은 전부 다 지적공부가 기준이야. 등기부가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토지 개수는 이런 지적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토지 필지 수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12번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지목 변경 사유에 해당을 모두 찾아봐라. 자, 기억은 뭡니까?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등록 전환 사유입니다. 자, 지목을 변경하지만 이건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이야. 원칙적인 거. 그럼 니은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장의 경계 이건 뭐야? 분할 사유겠지. 그 다음 디귿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자 합병 신청 이게 뭐라? 지목 변경 사유. 주의하라겠죠? 지목 변경 사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용도 변경. 당연히 지목 변경 사유. 자, 리을에. 미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 요것도 뭐라고 했어요? 지목 변경 사유.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이건 분할 사유지. 분할 사유. 따라서 지목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번과 리을번과 미음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14번 축척 변경 설명 옳지 못한 걸 찾아라. 자, 축척 변경. 첫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경계점 표시 설치하느냐. 처음에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했지? 숫자. 토지 소유자 얼마? 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 3분의 숫자를 주의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축척 변경에는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거쳐라. 이게 사전 절차. 그럼 요 3분의 1 토대로 여기서 20일 이상 시행 공고, 여기 3을 토대로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30일 내 경계점 표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의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 3번 축척 변경 의원의 의결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 않는, 여기서 예외, 승인받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 했지. 도합 두 가지. 이게 뭐야? 도시개발 사업에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그다음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받고자 할 때 이때는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때는 토지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14번에 3번 지문은 승인받지 않은 예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번, 지목, 면적 등은 종전의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면적은 새로 결정해야 돼 있어.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축척 변경 실시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은 경위 측량 방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경위 측량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축척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 내용에 따른다. 즉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는 등록상이 잘못됐을 때 정정, 아까 얘기해서 직권정정 사유, 즉 등록상 정정을 1번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그중에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있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정정 사유 아닌 거. 첫째, 등록상을 잘못 입력했다. 입력이 잘못했다. 직권정정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이것도 들어가 있죠. 지역 측량은 정확한데 옮겨 적을 때 실수를 했다. 이런 옮겨 적을 때 실수를 했다. 직권정정 사유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가 등기부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지적공부 토지 표시가 등기부의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사실관계이므로 기준이 어디요? 대장이 기준이죠. 따라서 대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를 바꾸라고 했잖아. 이원적 공시 방법에 지적공부인 대장에 한번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를 등록하고 권리관계인 소유자 표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선 먼저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절차 뭐야? 등기한 절차 넘어가죠. 요 등기부에 가보니까 표제부에 토지 표시 사실관계 들어가고 갑구에 자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에 관한 것은 갑구에 들어가 있죠. 이런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먼저 등록하고 후에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요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이므로 기준이 어디라 있어? 대장 기준.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와 다르면,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대장 기준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 여기를 자꾸 바꿔야 돼요. 등기부를 바꾼다. 이거 바꾸는 거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어디를 바꿔준다? 등기부를 바꿔야지 여기를 직권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직권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은 지적공고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을 때. 자, 5번은 면적 증강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제2호 위치정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위치정정. 그래서 15번에 3번이 직권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16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종 신청이 특례 5가지 정도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첫째,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2번처럼 환지 수반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등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자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더라. 즉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했어.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4번 지문처럼 착수 변경 완료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지 소관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5번처럼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환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고 그 다음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인 거로 본다라고 했죠. 자, 이런 내용을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17번 문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역구역 정리 가장 올바른 거. 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구역 정리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변경된 거로 보고 이것은 직권으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토지 분할 신청할 게 매수인은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대위 신청권, 국공사채, 대위 채권자 들어가 있지. 이때 지적공무 정리 시 소유자는 매수인이면 곧바로 정리한다. 지적공무 정리하려면 매수인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 매수인이 소유자가 돼야 되지.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된다 했지?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유권 변동이 생겨. 등기를 마쳐야 되는 거야. 매수인이면 곧바로 정리할 수 없어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지적공무 정리는 등기상 증명서 등 등기 자료. 소유권 변경은 기준이 등기부니까 이 등기부를 토대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직권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무 정리할 때 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어디다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칙이 어디라고?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할 수 있지만 원칙이 시군별로.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은 등기부나 판결 등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신규 등록 시는 뭐가 없다 했지? 등기부 자체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린다 했죠? 신규 등록 문제 나오면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가 나온다 해서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 소유권 증명서를 왜 등기부로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다 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한다면 맞느냐고 물어봤지? 주민등록 등본이란 건 출생신고해야 등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첨부해서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등기부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번에 3번 빼고 다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18번은 자 소관청이 지역공을 정리한 후 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첫째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에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라. 다음 절차는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고 등기 촉탁한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본다 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가 자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3번 지문처럼 소관청 등기 촉탁했을 때 관할 등기소는 이를 심사해서 요건에 부합하면 변경 등기 실행하고 등기를 완료할 때 소관청의 등기 완료 사실 통지. 자, 등기 끝나면 전부 다 등기 완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지체 없이 완료 통지. 그 다음 4번처럼 이런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하면 며칠 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라고 했지? 15일.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내에 필요하면 7일. 15일, 7일. 15일 주의해.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5일 7일이에요. 15일 7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9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 자, 틀린 설명을 찾아요.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는 지적 측량을 위해서 필요할 때 누구한테 의뢰라?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게.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자, 지적 측량 크게 측량을 두 가지로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 했죠?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번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역 측량 의뢰하자 할 때 의뢰서에 사유증명서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내면 된다 했고,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술 등을 적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소관 체내야 됩니다. 신규 등록, 등록전 합병. 자, 합병이 뭐 하지 않는다 했지?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자,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 20번 문제. 자, 다음은 지역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 과론에 들어갈 조문 내용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불복할 때는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이내에 어떻게 할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쳐간다 표현을 잘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일시장소 안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어떻게 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줘라. 아, 여기 회의 절차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적부심사, 재심사, 그 다음 회의 절차에 관련된 그러한 숫자들과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조문 내용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등기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문제 풀다가 다 지금 제가 어느 날 가지고 오라 했는데 질문사항들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오늘 끝나고 다 질문하세요. 공식번 별로 안 풀어봤어요? 많이 풀어보시고. 여간 뭐 문제 풀다가 의문 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 물어보고 나중에 또 남은 기간 동안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질문해도 됩니다. 전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밤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문제 풀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때 전화해도 됩니다.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등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